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62세 주부 박선자 씨.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를 챙기던 어느 날, 그녀는 집 앞에서 믿기 힘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일 거라 여겼지만, 그날 이후 선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가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박선자 씨는 올해로 62살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순한 성격 같았지만 속은 누구보다 강단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 최재훈과 함께 검소하게 살며 아들 민호를 키워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정직과 성실을 무기로 가정을 지켜왔죠. 아들 민호는 어느새 장성해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 때문에 집에 홀로 남겨진 며느리 지연을 선자는 늘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겠다. 반찬이라도 가져다 줘야지.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찌개와 각종 나물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지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자는 괜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며느리도 나를 친정 어머니처럼 생각하겠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챙겨주겠어. 현관 앞에 도착한 선자는 무겁지만 따뜻한 그릇들을 내려놓으며 초인종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 같은 게 흐릿하게 들린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TV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낮은 신음과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순간 선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그릇도 덜덜 떨리며 흔들렸습니다. 확신을 얻고 싶었던 선자는 조심스레 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낯선 남성과 지연. 며느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순간 선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믿었던 며느리, 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연이가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귀를 스치는 소리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무겁게 들고 있던 반찬 그릇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척이라도 나면 자신의 존재가 들킬까봐 선자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도 떨려 제대로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머리는 하얗게 공허했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선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날 들었던 소리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남편 최재훈은 평소처럼 TV를 보며 오늘 반찬은 뭐야? 하고 물었지만 선자는 그저 멍하니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낮은 신음, 남자의 숨가쁜 소리. 그 모든 게 머릿속에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상황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이걸 민호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해야 하나? 선자는 깊은 혼란 속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자 씨는 그날 밤 이후로 평생 느껴보지 못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귀에 맴도는 소리, 가슴을 짓누르는 의심, 그리고 며느리 지연을 향한 배신감.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나 선명했기에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최재훈이 평소처럼 식사를 하며 어제 늦게까지 뭐 했어? 얼굴이 안 좋아. 하고 물었을 때 선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입술을 깨물고 그냥 잠을 못 잤어.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과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엇갈렸습니다. 그날 하루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그 소리뿐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선자는 결국 며느리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또 출장 중이었습니다. 남편 최재훈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선자는 가볍게 외출 준비를 하고 지연의 집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며느리 집 현관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시켜두고 눈길은 줄곧 아파트 출입문에 고정됐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지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선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함께 나오지 않을까?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지만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마트에 들러 채소와 고기를 사고 생활용품을 챙기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주부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오해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던 순간 머릿속에 또다시 그날 밤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선자는 조용히 지연의 뒤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장을 보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실망과 안도 두 감정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혹시 자신이 괜히 착각한 게 아닐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도 선자는 같은 방법으로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헬스장에 들어가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스트레칭을 하며 땀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역시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선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만 되면 귀에 맴도는 그 소리 때문에 다시 괴로움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지연은 친구들을 만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선자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수다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저 웃음 뒤에 다른 얼굴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녀의 의심은 점점 집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따라다니며 지켜봤지만 별다른 증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자는 지연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문 앞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낯선 남자가 드나들지 않을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지켜본 결과 택배 기사와 가스 점검원, 정수기 기사만 드나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의심은 점점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선자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마침내 TV에서 본 탐정사무소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불륜 조사를 전문으로 한다는 말에 선자는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제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순간 선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은 소리가 환상이었는지 혹은 끔찍한 진실이었는지 이제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박선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중년의 남자 탐정이 친절히 맞이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탐정의 질문에 선자는 그날 들었던 소리와 그 후 며칠 동안 이어진 혼란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눈물이 맺힐 때도 있었지만 탐정은 묵묵히 메모하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며느님의 일상을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선자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진실을 알 수 있다는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선자의 손은 보고서를 받기 전부터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며느리 지연 씨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했습니다. 사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떠는 모습,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선자가 이미 알고 있던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사진을 넘기다 말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다만 몇 차례 수상한 인물이 지연 씨의 집을 드나드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선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탐정이 꺼내든 사진 속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낯선 남자. 이 남성은 일주일 동안 3차례 방문했습니다. 머무른 시간은 2시간 이상이었고 주로 저녁 무렵 들어가 밤 늦게 나왔습니다. 선자는 사진을 붙잡고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왜 지연의 집을 드나드는 거지? 더 큰 충격은 다음 장에서 찾아왔습니다. 탐정이 마지막으로 꺼낸 사진, 거기에는 지연과 그 남성이 호텔 앞에서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짙게 하고 고운 옷을 입은 채 남성과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선자의 머릿속은 쾅 하고 울렸습니다. 이럴 수가 지연이 정말로.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혹시 이 남성을 아십니까? 선자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익숙한 눈매와 입술. 그리고 순간 그녀는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 최재훈이었습니다. 선자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 상대가 바로 남편이라니. 아들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가정을 송두리째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탐정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더 추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이 입증됩니다. 선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막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자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가장 믿었던 며느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온몸에 힘이 풀려 집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차량 경적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에 맴도는 것은 남편과 며느리의 웃음소리, 그리고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조차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진실을 모두 드러내야 해. 그리고 복수와 폭로의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갑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다음 편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다음 편에서 놀라운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